매일 저녁 만나는 연예가 TMI, 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지난해 4월 해군 전역 후 이렇다 할 신작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배우 박보검 씨가 드라마 컴백을 확정지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작가 임상춘 씨의 차기작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서인데요. 어떤 역할을 맡든 늘 설렘을 주는 박보검 씨, 그의 인생 키워드를 집중 분석해봤고요. 연예가의 급상승 키워드들을 모두 모아 전해드리는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고 보면 신기한, 흥미로운, 놀라운 그 이야기. 스타 잡학사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타고난 외모. 토끼 포즈. 맑다, 깨끗하다, 착하다, 무해하다, 무결점의 의인화, 국보급 영혼 미남. 박보검의 존재 자체가 복지다.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그저 응원하고 싶은 배우 박보검 씨. 잘 나오면 좋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힐링 얻으시고. 그의 뜨거운 성장의 기록, 설렘의 페이지, 스타 잡학사전을 펼칩니다. 네 누나. 누나. 예. 박보검 씨의 이름 앞에는 이런 표현이 따라붙습니다. 무해하다. 빨간 마스크와 무해한 느낌의 모범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명량에서 수봉 역할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군에게 끝까지 맞서다 목숨을 잃은 장수의 아들. 울부짖는 모습으로 눈물샘을 자극하고 승리를 염원하며 노를 저는 불굴의 의지를 강렬한 눈빛 연기로 표현하고 최민지 선배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조언을 네. 진심을 다해 진정성으로 연기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류승룡 선배님께서는 같이 붙는 장면은 없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항상 초심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진우 선배님께서는 꿈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좋아. 전란 후 토란을 나눠주는 장면으로 전투에 승리와는 또 다른 뭉클한 감동까지 선사한 토란 소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순신 장군님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상황에도 꿈을 버리지 않는 의지의 청년이 된 차이나타운에서는 박석현? 저희 아버지 필리핀에서 열심히 돈 벌고 계시거든요. 당장은 조금 그래도 금방 다 갚겠습니다, 선생님. 잔혹한 범죄 영화에서 확연히 대비되는 영화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요. 좀 감정선을 유지하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감독님이랑 리딩을 많이 하면서 석현을 잘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현장에서 또 김혜수 선배님께서도 한번 연기적으로도 조언을 해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연기적으로 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거의 고은 누나랑 많이 촬영을 해서 캐릭터가 고은 누나께서도 되게 좋게 말씀해주시고 그러면서 석현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더라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여주인공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세상 무해한 남자. 일단 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촬영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서가 정말 영화 첫 저의 등장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순서대로 되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누나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죠.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의 약수터 같은 배우라고. 석현이라는 인물이 저희 영화에서 유일하게 악인이 아닌 인물인 건데 눈을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한타에 말을 하지 않는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의 인생작
응답하라 1988에서도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됐지만 무해한 청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아무래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변함없이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팬분들이기 때문에 네. 팬분들 보면서 많이 힘내기도 하고 세상에 존재할까 의문이 들 정도로 판타지 같은 무해함으로 나쁜 남자 신드롬의 안녕을 고하고 무해한 매력남 신드롬을 만들어내죠. 사실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들은 다 애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뽑을 수 없는 게 네.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예. 얻어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오. 그만큼 정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무해한 박보검 씨는 평소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가 모두 정직하고 전공법인 올곧은 그는 얼음팩을 준비해서 목에다 두르고 있으면 이게 더히타파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해본 거라서 눈 건강을 위해서 안구 운동도 많이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네. 늦은 시간에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또 컴퓨터를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 많이 보면 그게 시력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도록이면 핸드폰이나 이제 그 전자기기 같은 거를 너무 스마트폰. 네. 가깝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유명한 감사 많이 합니다. 보검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착해가지고 뭐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형들 오늘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물 갖다 주면 형 고마워요,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구호가 돼가지고 사실 그게 보검이한테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그 자그마한 그 사음절 감사하다라는 그 말로 인해 형들이 함께 그 구호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했었고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심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착해도 너무 착하죠. 형들과 함께 침낭에 자기 전에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다들 조금 약주를 피다 보니까 다들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잘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차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해서 그래서 전 차에서 잤거든요. 요 뒤에는 이 차에서 주무신 건가요? 네, 저는 진짜 차에서 자는 게 되게 편했고 불편한 게 아니라 같이 잠을 못 자서 그냥 혹시 불편했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저희를 형들 챙기느라고. 조금 더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서. 세상에 네. 마인드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진짜 너무 착해요. 그런 그에게 숨은 의외의 모습들. 촬영 현장에서 몰래 잠을 잘 자고 현장에서 대본 보는 척하다가 고개 숙이고 컷 오케이라는 소리가 들면 이제 바로 다시 잠을 깨고. 당신 준비하느라고. 알고 보면 허당미도 가득하단 사실. 운전 10초 만에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요. 운전을 너무 잘해주시고 많이 피곤하실까봐 저도 도움이 되고자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대를 잡자마자 자꾸 사고가 나고 30초 운전했던 것 같아요. 노래를 틀었는데 첫 음절이 나옴과 동시에 제가 부딪혔어요. 네. 간주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팀 내에서 정말 막내답게 조금 편하게 다니기도 했고 형들 덕분에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가끔은 상상도 못한 일탈도 합니다. 일명 박보검 속옷 탈의 사건.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빠른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벗은 지가 너무 놀라웠고 조금 후회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정말 나체로 한번 수영을 몰래 해봤어요. 정말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우주에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우주에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 경험을 보고면한테 얘기해줬더니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자기도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어줬던 거죠. 제대로 만들어 주셨네요. 네네. 누구보다 빠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벗기 위해 아프리카를 여행한 것처럼 언제 벗느냐는 듯이 기다렸다가 벗은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마법처럼 홀린다는 보검 매직이 시작된 건 응답하라 1988에서부터. 응답하라 1988에서 탭 역을 맡았던 박보검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응답하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일 때는 어리숙하고 순진무구한 소년이지만 순수한 일편단심과 사랑의 승부사다운 면모는 숱한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놨고 어남택, 어차피 남편은 택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을 정도. 남편이 되어서 남편이 아니라서 라는 이야기는 나눴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거의 저 혼자 대국하거나 자거나 약 먹거나 그래서 솔직히 형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장면 빼고는 솔직히 조금 외로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라서 같이 교복도 입고 학교도 가고 싶고 브라질 떡볶이도 먹고 싶었는데 그의 보검 매직은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까지 계속됐죠. 수많은 여심을 호령하는 세자로 대세 오브 대세가 된 것. 전부터 사극이라는 장르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대본을 읽었었고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요. 능청스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고 철없는 행동을 하다가도 야망을 드러내고 까칠한 듯하지만 속내는 다정한 남성미를 더딥혀 태기를 지운 완벽한 변신을 해낸 박보검 씨.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심 잡기가 어렵고 이 영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막상 제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이 좀 크더라고요. 캐릭터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고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첫 사극 드라마에서 시청률 흥행과 연기력을 모두 입증하며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릅니다. 응답하라 출연진이 차기작에서 고전한다는 응답의 저주마저 이겨내며 진짜 매직을 보여주죠. 응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얼굴과 이름을 알려드릴 수 있는 참 축복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 박보검 씨의 모든 걸음은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의 선택은 모든 청춘의 순간을 다양하게 펼쳐 보이죠. 청춘 테라피라고 말하고 싶은 게 많이 힐링하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포도 같은 매력을 선보이는 청년이자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는 연하남이 된 남자친구. 청포도 같은 청년 김지성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또 맑고 긍정적인 청년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 인물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녹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그러운 미소와 우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은 화면을 뚫고 나와 설렘을 선사했죠.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멋진 청춘. 소년보다는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 박보검 씨.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도 행복하게 안고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물질적으로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많이 가진 자와 그냥 적당히 평범한 삶을 살고 가는 사람이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남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춘 기록에서는 현실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청춘으로 팍팍한 현실 속 직진하는 청춘의 얼굴이 됐는데요. 청춘 테라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츠린 청춘들을 응원해주는 청춘 기록을 남기고 진짜 청춘으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나이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박보검 씨. 봉사와 러닝을 즐기는 일상으로 보라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라트. 반가운 근황 소식을 통해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던 그가 드디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차기작으로 선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30대의 문을 활짝 열고 화려하게 본업에 복귀할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제 안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여줄 또 다른 보검 매직. 박보검 씨가 끊임없이 그려낼 아름다운 성장 드라마가 궁금해집니다. 연예가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의 궁금증을 파헤친다. 왜 떴을까?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김정현 논란 심경. 전 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김정현 씨가 약 2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자숙 시간 안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되짚어보면서 스스로한테는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내려오는 사신, 꼭두의 로맨스를 그린 이 드라마에서 김정현 씨는 임수양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준 열정과 좋은 작품이 저라는 사람 때문에 조금 폐가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안에서 더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 당시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관해 태도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는 달리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5년 전의 기억은 사실 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정말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감사하다라는 마음밖에 잘 들지 않습니다. 논란 후 첫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하죠. 힘들어도 밝게 인사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단단해진 모습을 약속한 김정현 씨. 부족한 게 있고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게 있다면 제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과 성숙해진 모습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가 성공적인 복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장근석 5년 만에 저를 한번 부셔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미나미시네에 출연하며 꺼져가던 한류의 불씨를 되살린 아시아 프린스. 음악이 들어간 소재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반응이 또 좋아서 그동안까지 굉장히 잘해왔던 것 같고 미나미시네어는 참 부담이 좀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노래하는 황태경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가 2018년 드라마 스위치 이후 5년 만에 거친 형사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의 기간까지 합하면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저도 잘은 몰랐었으나 그 시간의 기다림들을 헛되지 않게 제가 소중하게 품었던 대본이 아마 미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집 해제 후에도 한동안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팬들. 5년 동안 아까 뭐 하고 지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연기 트레이닝을 받았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캐릭터를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데에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5년 동안 쉬면서 저를 이제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31년차 배우임에도 연기 레슨을 받으며 고심 끝에 택한 복귀작은 미끼인데요.
유사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의 주범 노상천이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력계 형사 구도안으로 분해 의문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근데 노상천 진작에 죽었잖아. 사건이 8년 전 죽은 사기 범죄자와 연관돼 있음을 알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사건을 쫓아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무엇이 나를 더 홀리게 만드는 것인가라는 그런 좀 긴장감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뭐 손에 땀을 주면서 같이 사건을 쫓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끈한 꽃미남의 얼굴을 벗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변신도 시도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컴백을 하는 작품이어서 어떤 모습의 저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뻔했던 저의 모습을 한번 탈피를 해보는 게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어서 수염도 좀 길러보고 좀 거친 남자를 표현을 해보려고 좀 절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달릴 준비를 마친 장근석 씨. 5년의 시간을 깨트리게 만들어주신 미끼 팀에게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미끼에 덫에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의 서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슈퍼맘 미스트롯 선 정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트롯 출신의 정미애 씨가 서람 투병으로 1년간 무대를 떠났던 사연을 전했습니다. 2021년 12월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정미애 씨는 입안의 염증이 몇 달씩 낫질 않고 괴롭혀 병원을 찾아왔다가 서람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혀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8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지만 재발이 흔한 암이라 수술 후 6개월 동안은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투병 중에도 네 아이의 육아를 하며 남편과 힘든 순간을 견뎌낸 정미애 씨. 한층 더 깊어진 그녀의 노래를 하루빨리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서정희, 동화 주인공.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서정희 씨가 패션 화보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화보에서 마치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 서정희 씨.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삭발한 머리를 공개한 가운데 이번엔 비록 짧지만 많이 자란 머리카락을 뽐내며 헤어스타일과 상관없는 여전한 미모를 과시했는데요. 화보 촬영 역시 열정적으로 임해 스태프들의 박수 세례를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연예가를 들썩이게 할까요? 지금까지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사생활 논란, 암투병 등 다소 무거운 키워드들이 검색 순위에 포진해 있었는데요. 머지않은 날 암 완치, 사생활 논란 극복 이런 키워드들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만나는 연예가 TMI, 독특한 연예 뉴스, 더 깊이 있고 풍성한 TMI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